계엄령이 선포되던 날, 그날 저녁에 50대 60대들은 편의점으로 달려갔답니다. 편의점에 가서 통조림하고 컵라면, 그리고 뭐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비상식량 쪽으로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왔다고 하네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1979년 그리고 1980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오프라인 이제 대형마트에서 바이어를 할 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캠핑 매장 코너에 침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침낭이 평상시 때는 매출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이제 북한에서 포탄을 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침낭 매출이 평소보다 5배 1배 급등하는 거예요. 이제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왕창 사람들이 그걸 이제 필요로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뽑는 건 당연하고, 주변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있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령이 선포가 되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현금을 따로 인출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겠다.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현금을 인출해서 집에다 보관해야겠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그 기간이 길어져서 금융권들이 입출금이 만약에 마비가 되면, 통장에 내 돈이 있는데 돈을 뺄 수 없다고 하면 되게 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의 이 시대에 뭐든 100% 안전하다라고 어떻게 믿냐라는 겁니다. 80% 90%는 믿을 수 있어도 나머지 10% 20% 때문에 상황이 뒤집어지면 어떡합니까? 특히나 가장인 저 같은 사람들은 애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돈이 없어서 결제를 못해서 애들 밥을 못 먹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걱정들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아내랑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 와이프도 당장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 맞다. 통장에 있는 돈 한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인출해서 집에다 보관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와이프는 또 거꾸로 저에게 묻습니다. 집에 우리 금이 얼마 정도 있지? 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한 대략 한 20돈 가량은 있을 것 같다. 한 돈의 시세가 얼마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랑 이제 제 와이프랑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냐? 서로 이제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 확인하고 물어보는 거죠. 계엄령 선포된 그날 50대 60대가 편의점에 가서 통조림과 컵라면 이러한 물품건들을 사재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는 이제 되게 큰 충격에 빠집니다.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 얘기하면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계속 이제 이웃나라 일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사람들이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전기가 끊기고 이러면 신용카드를 끌 수 있는 카드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그래야 이제 물건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현금을 철저히 이제 보관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비상시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아날로그다, 되게 구닥다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마음들은, 그러한 태도를 갖춰놔야 언제 어느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대비도 하고 대응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대로 이제 우리 집 이제 가게 차원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나도 내가 현금을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따로 현금으로 출금해서 보관하고 있어야겠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언제 어느 때 급박할 때 좀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갖춰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계엄령이 이제 선포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설마 그럴 일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군인들이 국민들에게 총풀이 겨누는 일은 없다, 이런 개소리 하는 놈들은요,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놈들이 연끌하고 비투해가지고 5억씩 10억씩 빚지고 평생 이제 금융권들의 이제 노예 신세가 돼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 도망가지도 못하고 허덕이면서 40년 50년 동안 원금하고 높은 이자를 갚으며 허덕이며 사는 거죠. 예, 자기들만 그렇게 살면 다행인데 자기들 자식까지 손자 손녀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리석게 대응하고 생각한 탓에 일가족 모두가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런 한심한 인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하층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령 터져도 괜찮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아침에 아무 일 없었다라고 밤에 잠 잘 잤다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 계엄령이 뭔지도 모르고 연끌이나 비투해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모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윤석열 만만세만 떠들어대는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몰락하고 스스로 망가지죠. 한심하고 병신같이 살아서 연끌해가지고 비참하게 부동산하고 같이 인생이 파멸한다라는 거. 참 우리가 계엄령 후폭풍 이후에 사람들의 민낯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안쓰럽다고 충분히 그럴만 했다라고 개소리하는 미친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윤석열하고 같이 싸잡아가지고 팔다리 다 자르고 저기 강화문 사거리 매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적들을 놔두면 그들이 나중에 또 완장차고 나쁜 짓거리들을 하는 그런 범죄자들, 부역자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덤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끄집어내는 사람들. 계엄령 괜찮다, 윤석열 지지한다, 군인들은 국민들에게 총풀이를 겨누지 않는다, 이런 개소리하는 연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부역자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사람들 말하는 것 들어보며 사람들 가려가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공경, 어떤 곤란을 겪지 모를 거다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요 며칠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충격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사려 깊게 뭔가를 관찰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삶이 지켜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미신 개또라이들이 창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신 개또라이들은 아예 차단하고 1도 말을 섞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